네,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23% 하락한 201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 순매도를 나타냈었고 외국인들만 선물에서 약간의 순매수, 4천억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뚜렷한 수급 주체가 좀 없었던 오늘 하루의 흐름이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업종별로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가운데 의학 쪽 제약 업종들이 또다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한 2% 가까운, 2%가 약간 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도 시장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나 오늘 이 유한양행 쪽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한양행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의 중단 소식, 임상의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제약바이오 쪽에 새로운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 한미약품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채 마물기도 전에 또 유한양행 쪽에서 그런 임상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또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시장은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0.2% 정도 떨어졌다면 무난한 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쉬어가거나 조정받거나 굉장히 좀 힘든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던 하루의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한 248 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상승 종목이 한 248 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반대로 하락 종목은 558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 대비해서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게 더 많은데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삼성하고 현대차만 좋았지 나머지들은 굉장히 힘든 하루의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 심리도 있고 또다시 이런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이런 제약주들, 제약 섹터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이제 신차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그랜저 IG 신차 출시가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9월, 10월 달이 지났으니까 11월, 12월인데 요때 이제 연기금의 또 자금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최근에 연기금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가의 매수, 투신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10월 한 달 내내 떨어지고 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연속적인 빠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또 제약 쪽에서의 악재, 이게 터지게 되면서 어차피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게 이 제약 바이오 섹터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약과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사태, 유한양행 사태가 또 불거지다 보니까 오늘 제약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대규모의 순매도의 흐름들이 나왔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종 종목들로도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나타냈다는 점에서 오늘 코스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지점에서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코스닥이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기금 쪽에서 1조 원 정도의 자금 추가 집행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11월 달, 12월 달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2016년이. 그러면은 쉽게 그냥 양분했을 때 11월 달에 5천억,
12월 달에 5천억 산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을 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반대로 이 자금들이 제약 바이오주들로 들어가지 않고 실적 호전주나 OLED, 전기차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고 수급적으로 뒷받침되는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거의 신고가 흐름들을 이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연기금, 투신 계속적으로 매수의 흐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기금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신 쪽에서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연기금이 좀 들고 있는 거, 투신 쪽에서 좀 더 들고 있는 쪽으로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테라세미콘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OLED 관련주인데 굉장히 실적이 괜찮거든요.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투신 쪽에서도 꾸준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자산운용사에 배분을 하죠. 자산운용사에 배분을 하고 자산운용사가 결국엔 투신이고 투신이 또 자기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사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더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더 어렵다라고 보고요. 11월 달에 팩트만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수급, 지금 이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떨어졌을까? 시장이 왜 하락을 했을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뭐 미국의 하락, 미증시 하락, 중국 증시 약재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순수 수급, 연기금, 투신, 자산운용사에서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11월 달부터 이게 매수로 전환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떨어졌었던 요인들을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반등의 여력,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하루 제약주들 때문에 또 떨어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당분간은 제약하고 바이오 쪽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건들지 마시고 OLED 장비 관련주나 뭐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또는 뭐 정치적인 이슈 있는 테마주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안철수 관련주들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다물 멀티미디어나 이런 종목들이 또 안철수 관련주들 가운데서 급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이나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오늘 탄력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국일신동, 제일 테크노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문재인 관련 테마주인데, 문재인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그 정치적인 테마주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좀 더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쪽에서는 OLED 장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겁낼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흔든다라고 해서 겁내서 떨어져서 나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제약하고 바이오 쪽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실적주들, 정치적인 테마 이슈 있는 것들 바닥권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이 시장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겁내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많이 떨어진 것들, 쉬어가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졌을 때가 가장 기회이고요. 올라갔을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진 때가 항상 기회고 기회는 항상 위기는 기회를 같이 수반해서 오기 때문에 최근에 10월 달의 하락은 위기였고 위기 이후에 오는 거는 반드시 기회가 따라붙으면서 반등이 좀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공격적인 매매 전략으로 다음 주 11월 한 달을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시황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